네, 안녕하세요. 연수련 선수 강사 도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회가 이제 4명이나 올라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요. 네. 근데 제가 세 번째인데 저는 한 20분? 네, 20분 안에 좀 컴팩트하게 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은 앞에서 살짝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 논술 전형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정보를 좀 사람별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네, 학생부 반영하는 거랑 수능 최저는 어떻게 되나 한번 훑어볼게요. 근데 이 자료들은 다 논술의 길에 있는 걸 토대로 그냥 살짝 실어놨거든요. 빨리 보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부 반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학생부는 반영되는 게 교과랑 비교과가 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비교과가 반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 교과만 반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논술의 길로 따지면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빨리 볼게요. 1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일단은 그 여기 표가 작성이 돼 있을 때 세 그룹으로 나와 있어요. 세 그룹. 그래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 세 그룹이 있는데요. A 그룹은 네,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논술만 반영하는 곳들을 저희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대학이 네,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B 그룹에 있는 건 이제 그 교과를 반영을 할 때 전체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반영하는 곳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리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이제 많은 친구들이 관심이 있을 중앙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중앙대 보시면 70대, 20대, 10으로 적혀 있는데 교과가 전체 100점 중에 20점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등급이 20점이에요. 그래서 1등급을 20점으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룹에 관계없이 표를 언뜻 보시면 대충 만점부터 한 5등급, 6등급 정도까지는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적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뒤부터는 학교마다 어디는 팍팍 커지고 어디는 그래봤자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 표를 해석하는 사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어떤 대학들에서는 우리는 이제 표를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설계 자체를 내신은 그냥 적당히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당락을 결정하는 건 논술이다라고 실지어 이렇게 명시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B그룹에 있는 중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과 전체 상위 5개 과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빨리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기별로 국수형 사과 등급을 대략 그냥 예를 들어서 적어봤어요. 그런데 전체 상위 5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대략 1등급을 5개쯤 배치해 봤는데요. 전체 다 합쳤을 때 가장 높은 게 1등급인데 그게 5개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 이 친구는 1등급 5개인 걸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네, 그래서 B 그룹에 있는 이제 상위 몇 개라고 적혀 있는 곳들은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런 학교들은 애초에 점수 배분 자체가 별로 안 떨어지게 설계가 돼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상위 몇 개밖에 반영을 안 해가지고 다 비슷하겠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C그룹에 있는 곳이에요. C그룹은 학교가 좀 많이 있는데 전과목 반영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쭉 들으시면서 이제 어느 학교는 미기화기 전체 시험 범위이고 어디는 뭐 격통 기하 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뭐 대략 라인 잡는다고 하면은 시험 범위가 이제 기하 활동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건동원 플러스 윗라인들보다는 그 아랫라인 학교들이 조금은 그래도 내신을 조금 더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네, 과기대가 제일 덩어리가 큰 것 같아서 과기대를 한번 예를 들어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보시면 B그룹에 있는 학교들보다 점수가 그 등급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점수의 폭이 조금은 그래도 있는 편이고요. 아마 C그룹 안에서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을 보시면 조금 더 차이가 크긴 크다.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데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형 과 전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국수형 사과로 한 거라서 요 사회 빼고 국수형 과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방식은 사실 이거 얼마나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일단 빨리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등급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은 4개, 2등급은 7개, 3등급은 3개, 4등급은 2개, 5등급은 4개가 나와가지고 5등급이면 27점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랑 점수 곱해가지고 이걸 다 더한 게 이제 총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평균을 미리 내고요. 그러니까 등급 평균을 미리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등급 평균을 내고 환산하는 구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표에서 예를 들어 2.5등급 같은 것은 없잖아요. 환산 점수가. 네, 그래서 먼저 환산을 하고 그다음 더하고 그거 가지고 평균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전체 30점 만점 중에 28.875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등급 구조를 봤을 때는 막 5도 있고 막 좀 적당히 섞어봤는데 그래도 28.875니까 약간 뭐 깎이긴 했는데 물론 여기서 막 1등급이 많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요 학교를 안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별로 상관없구나, 많이 안 깎이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은 내 점수도 내 점수인데 이제 지원한 친구들이 보통 몇 점인지를 가지고 사실 상대적인 유불리를 따지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도에 이제 26학년도에서 학교에서 발표해준 내신 평균을 봤더니 3.85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반영을 할 때는 환산 점수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데 보통 학교에서 발표하는 거 이제 평균만 그냥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평균 느낌으로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균도 내봤는데요. 이 친구는 2.75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2.75가 똑같이 나왔는데 뭐 2, 3에 몰려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좀 골고루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골고루 나온 친구가 점수는 조금 낮긴 할 거거든요.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구조이긴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너무 따지다 보면 또 할 그 판단 내릴 수가 없는 거니까 대략 생각하시기에는 그 학교별 내신 평균 점수가 있을 거예요. 작년도 친구들의 기준. 여기서 그러니까 앞뒤로 1등급 정도 안에 들어오면 크게 떨어지는 거 없겠다 정도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학교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 과기대 같은 경우에 요쪽 등급이 만약에 좀 있다라고 하면 좀 깎이는 폭이 좀 있는 편이니까 그러면은 이것보다 좀 덜 깎이는 학교를 쓸까 정도로 살짝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살짝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끝을 흐려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고민을 할 때는 다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 원서 쓸 때가 되면 실은 그렇게 신경 쓸 이제 그런 고려 대상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일단 비교과는 보니까 딱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동국대랑 중앙대 이렇게 두 학교밖에 없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논술 얘기를 정리를 못하고 두 학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봐봤는데 일단 학교에서 항상 말하기를 미인정 결석 일수만 가지고 체크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가끔 좀 아파가지고 질병 결석은 많은 친구 분명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많아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출결해서 미인정 결석 일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3일 결석해도 10점, 4, 5, 6일 결석하면 9.4점 이런 식으로 배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얘는 16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근데 논술기 보시면은 학교별로 좀 상세하게 표가 작성된 곳이 있고 또 하나 한 장짜리로 정리하는 게 있어요. 한 장짜리를 기준으로 좀 빠르게 훑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 보기 전에 대략 라인만 잡는다고 하면요. 이제 메디컬이다, 치안이다 라고 하면 대략 3합 4라인 정도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약대를 쓰겠다라고 하면 살짝 소폭 감소해서 3합 5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고 서성한 중이라고 하면 약대랑 큰 차이는 아니네요. 3합 6라인 정도로 보통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2합으로 조금 경감되어서 2합 5이고 조금 내려오면 2합 6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3합 4는 1이 3개나 나와야 하는 것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맞는데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아주 막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보면요. 일단 그 표에서 맨 오른쪽에 이제 그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해봤냐면요. 그 수리논술 보는 것과 약술형 보는 것을 그냥 분리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지금 위에서는 수리논술, 아래는 약술형 해서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요. 4합5도 빨리 볼까요? 4합5가 이제 가장 센 라인입니다. 그래서 4합5가 이대, 의대, 중앙대, 의약, 성균관대, 의대입니다. 여기서 신경 쓰실 건 중앙대 약대를 쓰겠다라고 하면 약대 중에선 최저가 되게 세네 정도로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합 6입니다. 아주대 의예와 이화여대 약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대 약대도 약대인데 좀 세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은 3합 3. 네. 가천대 의대, 인하대 의대고요. 그 다음에 3합 4라인이 좀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나머지 의대들이 대부분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실 건 건국대, 수의대. 네, 수의대가 물론 몇 개 없기도 하고
한데 지금 이제 3합 4로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건대 수의대 같은 경우는 건국대랑 시험지를 똑같은 걸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학 실력이 메인이 물론 되긴 되는데 그 시험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학 실력으로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세다기보다는 일단 최저에서 걸려져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겠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사실 수의대 정도 쓰는 친구들의 실력이라고 하면 삼합사도 맞췄고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라고 하면 사실 건대 시험지는 되게 쉬워 보일 겁니다. 그치만 항상 100점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합격 컷이. 그런 거 보면 좀 깎일 요소들이 있긴 한데,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건국대 수의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의대 몇 개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약대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약대들도 약간은 최저가 3합 5보다는 센 학교들이니까 그렇게 살짝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합이 올해 이제 가천대가 약대랑 한의대가 신설되었는데 이합이 두 개 2등급, 두 개 1등급 맞으면 되는 거죠. 네. 이합3. 경북대 모바일은 사실 대부분의 관심에 없는 것으로 저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긴 한데 쓸까요? 하고 고민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 삼성전자 계약할 거여가지고 되게 세게 지금 지하들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합8 라인. 이제 공대가 시작됐군요. 4합8. 고대 4합이니까 이제 좀 여기다 껴봤어요. 그래서 2등급 이제 평균적으로 4개 나와야 하니까 논술 특히 공대 중에서는 메디컬 빼고요. 되게 좀 빡세다. 이렇게 애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느껴지기에도 좀 확실히 빡빡하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모르겠어요. 앞에서 이제 저도 설명의 내용 계속 듣긴 했는데 고대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대 시험지는 고대랑 연대랑 이제 비슷하게 상위권에 있잖아요. 연대와 되게 결이 정반대 있다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는 뭐 설명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보통 들으시기로 굉장히 어렵고 영재고를 많이 쓰고 특히 또 과학 논술까지 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데 약간 이런 기분이잖아요. 근데 고대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 느낌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도 되게 친구들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기하 활동이 다 나와서 조금 마음에 안 들 거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합 고대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 3합 5입니다. 3합. 네. 그래서 보시면 약대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제 공대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고대라든지 아니면 성대에서 이제 3합 6라인이고 5라인이 있는데 3합 5라인들이 공대에서 확실히 최저가 조금은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구나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대가 스크랜턴을 따로 뽑잖아요. 네, 거기도 3합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3합 6. 네, 이렇게 두 학교 있고요. 3합 7라인에는 이제 카대 간호 수능 전에 실시하는 곳이잖아요. 간호대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꽤나 카대 간호 쓰겠다 하고서 이제 파이널에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3합7로 되어 있고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있고요. 이제 2합입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따로 있어요. 여기가 이제 혼자서 따로 최저 기준을 2합4로 걸고 있고 이제 외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외대가 논술 난이도로 따지면 좀 이게 느껴지는 학교 라인에 비해서 쉬운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최저는 조금 이제 센 편, 좀 빨리 나온 느낌이 있어요. 언저리의 대학들은 사실 더 뒷부분에 있을 텐데 지금 2합4로 돼 있어가지고 서울 캠이 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대부분 많이 있는 또 학교 2합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징적으로는 가천대가 이제 약술인데 네, 바이오로직스가 또 계약학과라서 2합5에 혼자서 포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합 6라인 쭉 또 진행되고요. 네. 2합 7라인 네, 여대 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합 3 네, 가천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기 정리해 보면 물론 약간 폭은 있어요. 폭은 있는데 대략 느껴보시기에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뭐 되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예. 그러면 네, 20분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업 소개 좀 빨리 드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업 소개를 사실 이제 앞에 선생님 두 분 말씀을 들어봤을 때 대부분 겹치거든요. 사실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일단 수업 구조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진행하는 반 기준으로 설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선생님별, 또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시간표는 따로 이제 출력된 시간표 있을 거예요. 진행되는 반은 저 같은 경우는 의학학반, Y반, S반, H반, 그리고 중대 창의형반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반을 어떻게 고르는지도 사실 되게 상세히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말씀드리긴 그렇고 비슷한 설명일 텐데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알파벳 이름 붙어 있는 거에 되게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들을 준비를 하긴 해요. 준비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S반에 들어와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의 메인 타겟 그러니까 6논을 썼을 때 메인 타겟이 한성서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연고를 6논이니까 쓰려나? 쓴다면 내가 하위학과 준비하겠지 정도로 같이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중경시를 쓴다면 당연히 좀 인기과 쓸 거고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반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학교가 Y반하고 S반이라고 하면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업을 짜는 저도 그럴 것이고 딴 선생님도 그럴 것이고 수업을 짜는 입장에서는 둘 간의 난이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데 조금 그런 건 아니고 이 기분으로 이제 수업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반 한다고 하면은 연고를 메인으로 가져갈 거니까 그치만 한성속도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짜는 거라서 좀 수준이 좀 어렵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S반 같은 경우는 연고가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메인 타겟은 한성서일 테니까 한성서에 맞춰서 할 거고요. 뭐 아마 그런 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 결이 다르죠. 중대 창의형 반을 이제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반을 이제 누가 들을래나? 뭐 누가 적합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기하학통은 내신으로 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은 약간 높은 1등급은 약간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목표가 높을 것 같고 한 1, 2 정도? 네, 1, 2 정도. 그다음에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기대되는 등급이 수학 말고 나머지는 좀 안 나오고 요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왜냐면 중대 창의형은 수능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능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납치의 기분이 있다면 결국은 쓸까 말까 하다가 좀 안 쓰게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 타겟을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수학을 꽤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타겟은 아닐 것 같아요. 1등급 고정 아마 그 친구들은 연대를 쓰러 가겠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서 네,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그 중말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또 특강이 있어요. 특강도 아마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제가 진행하는 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약대 미적분반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거냐면 일단 M반 그러니까 의학학반이 이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건 시험범 이슈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친구는 나 그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하학통을 하자라고 해서 기하학통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아니야 나 수능 준비에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위적까지만 하고 난 그만하겠다.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상황을 봤을 때 수능은 잘 나오는 편인데 기하학통은 또 안 돼 있고 그 수시 6장 중에 학종을 쓰자니 솔직히 수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내 청에는 차지 않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요 반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요거는 약간 성격은 다른데 요거는 이제 그 건동공 플러스 윌라인을 쓸 거예요. 근데 기하를 내신으로 아예 안 했거나 하긴 했는데 솔직히 애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내신에 있었는데 공부했냐? 사실 안 했죠. 약간 이런 대답이 나오는 수준이랄까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기본 개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 친구들을 위한 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커리큘럼은요? 사실 다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의학학반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미적을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적 10번에 기하둘 확통둘 Y반, S반, H반은 이것도 다 비슷해요. 네, 미적 7, 기하둘 확통둘 기하 확통이 섞여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다 뒤로 밀려 있고요, 따로. 네. 중대 창의형은 당연히 미적만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6월달 요때 이제 기하 확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입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확통 기하를 뒤에 조금밖에 안 해가지고 이거 되나? 이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같이 녹여내자니 미적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YSH반 공대들 반에서 기하학통 같은 경우는 요 기하학통 하는 순서가 9월이거든요. 9월 모평 보는 주부터 이제 기하학통을 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모평 보는 주면은 슬슬 이제 논술에서 살짝씩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하학통을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 거예요.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 근데 그때 연습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면 또 더 안 하고 싶겠죠? 네, 그래서 7월, 8월에 계속 좀 잔소리 하면서 야, 공부했어? 뭐 기억나? 약간 연습하는 느낌으로 계속 좀 노출을 시키려고 해요. 아마 애들은 괴로워할 텐데요. 9월 가서 빡 괴로우느니 앞에 조금 노출돼가지고 좀 슬슬 해야 좀 준비가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업 구성은 아까 말한 거 다 들었는데 똑같습니다. 네, 수업하고 시험 보고 해설하고 시험 시간에 대면 첨삭하고 숙제 검사하고 질의응답하고 다
똑같습니다. 네. 수업을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좀 말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 저런 느낌으로 수업을 하겠지 그 느낌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수업 교재 준비하는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일단 뭐 당연한 건데 주제를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잘 준비되게 할 건데 약간 좀 신경 쓰는 건 난이도를 좀 알맞게 가져야겠다. 그거를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입장에서는 메디컬도 하고 한성서반도 하고 중경이식 공동반도 하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연고반을 하는데 메디컬에서 좋아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쓰고 싶긴 하거든요.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그거를 막 그대로 갖다 썼다가는 약간 과잉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요반을 하는데 좀 쉽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저희가 보는 시험이 수능이 아니잖아요. 수능이 아니라는 건 약간 1등급 다 맞아야 돼 이런 컨셉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저희 현재 논술의길에 실려 있는 대학들에서 약수령 빼고 학교별로 평균 점수를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묶어가지고요. 그래서 엄청 높은 학교도 있고요. 막 97, 93, 90 이런 합격하신 학교도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60점대, 50점대인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뭔가 이제 어떤 레벨이건 약간 메디컬은 논외겠죠. 좀 빡세게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거 제외한다고 하면 물론 어렵게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냥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상황에 맞게 적당히 어렵게 과하지 않은 어렵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할 수 있는데 애들은 약간 그 괴로워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첨삭 시간에 이야기 좀 해보면 그 표정이 좀 괴로워요. 만약에 수업할 때. 그럼 이제 첨삭생 불러가지고 혹시 뭐 힘들어? 그러면 못 하겠는데요. 이런 애들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 나오면 이제 맞아야 하는 문제였냐? 아니면 다들 어려워할 테니까 최대한 점수를 뽑아먹고 넘어갔어야 하는 문제인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의논술을 보는 게 물론 이 학생의 앞에서 들으셨지만 이 학생을 나중에 원서를 잘 쓰려면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것도 맞아요. 맞긴 한데 친구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목적과 똑같은 것인데 시험을 볼 때 전체적으로 시험지를 스캔을 해보면서 이 시계를 계속 보는 거죠. 이 시간에 이거를 이렇게 풀려면은 이 문제는 빨리 풀어야 하나 아니면 다 같이 힘들어할 테니까 적당히 하고 넘겼어야 하나 갈아 넣어야 하나 이 판단을 꽤나 중요하게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시험을 보는 게 약간 이런 의미도 좀 강하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첨삭을 하는 걸 때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첨삭을 왜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애들이 보통 첨삭할 때 질문하는 거 대충 적어본 거거든요. 보통 애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논술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많이 하는 질문이 저는 말 그대로 글쓰기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답안 작성을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면 뭐 어디를 어떻게 수정할까요? 아니면 다 풀긴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적었어요. 뭐 아니면 뭐 해설처럼 꼭 써야 되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물론 글로 전달을 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글로 하면 너무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좀 구체적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애들이 잘 안 읽더라고요. 글로만 제출하면. 그래서 약간 대면 첨삭 시간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피드백이 진행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공부 외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요즘에 괴로운데요.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풀어도 돼요. 뭐 다른 내용이라든지 원서는 어떻게 쓰죠? 이런 내용들도 역시 첨삭 시간에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진행할 거고요. 네. 그래서 첨삭을 하는 이유는 또 이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요. 이거 상담을 할 때 이제 어떤 느낌으로 하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나중에 원서 지원 전략 설명 상담 이런 거 할 때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약간 뭐랄까요? 그 논술의 길만 일단 끝나나 싶어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라인에 따라 다를지라도 이제 뭔가 학생 스타일이 경험을 해보니까 문제가 새로워도 어떻게든 좀 풀긴 풀어요. 뭐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은 새로워도 안 던지고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좀 틀린다 하더라도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자주 내는 학교를 쓰면 좋겠죠. 보통은 힘들어할 테니까요. 그런 데가 이제 연대, 홍대가 그런 특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면 연대, 홍대 쓰라고 항상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계산도 꽤나 빠르고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입장에서 야 계산 많았는데 이거를 되게 빨리 풀었네. 정확하기도 하고 이면서 조금 머리도 잘 굴러가는 것 같고 그러면은 성대 쓰자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계산이 많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실수가 없고 지금 되게 꼼꼼하네.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중대 쓰자고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경희대가 기하학통이 요즘에 엄청 골고루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하학통이 잘 돼 있으면 경희대 쓰자고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세종대 컷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종대 컷이 엄청 났거든요. 요즘에 50점 안팎이에요. 거의 막 40점 이런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이제 평소에 본인 점수가 좀 낮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좀 비유 드리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28, 29, 30을 틀리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나는 그거 안 맞을 거니까 그냥 던지고 딴 거 풀자. 그러니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 느낌인 거죠. 좀 어려운 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끔 풀리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은 사실 쉬운 학교보다 좀 어려운 학교를 쓰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거라서 그런 케이스라면은 뭐 세종대 쓰자고 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원서 상담 시간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애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첨삭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30분 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에 대해서 친구들의 피드백을 사실 합격 수기에서 볼 수 있겠죠. 그게 논술의 길 맨 뒤에도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거 다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브로셔 맨 뒤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하는구나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내만 주시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